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인물, 바로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부동산 제국에서부터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드라마입니다. 어린 시절의 문제아, 군사학교의 규율, 명문 와튼 스쿨, 그리고 정치 무대까지 어떻게 이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의 부유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존 트럼프. 훗날 미국 제45대, 제47대 대통령이 될 이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종종 문제가 되기도 했죠. 뉴욕 퀸즈의 사립학교, 더 큐 포레스트 스쿨에서 공부했죠. 트럼프는 초중학교 시절 교사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는 똑똑하지만 규칙을 싫어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는 장난을 치고 교실 분위기를 흔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도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칠판 지우개를 던지고 친구의 책을 숨기는 일이 잦았죠. 트럼프는 이런 행동을 재미로 여겼지만 학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는 학교에서 자주 호출됐습니다. 트럼프는 권위적인 규칙을 거부했습니다. 복장 규정, 무시, 학교 지시, 자신이 납득하지 않으면 듣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고, 이로 인해 선생님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더 큐 포레스트 스쿨은 미국 뉴욕시 퀸즈 포레스트 힐스에 위치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비종교 사립학교입니다. 뉴욕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중시하며 소규모 맞춤 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비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32,000달러 정도입니다. 결국 부모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에게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렇게 트럼프는 13살에 뉴욕 군사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엄격한 규율의 세계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완벽한 제식 훈련, 그리고 끝없는 경쟁.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곳에서 빛났습니다. 야구팀 주장, 훈련 우수자, 상을 휩쓴 학생.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곳에서 배운 규율과 승부욕, 그것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됐다. 뉴욕 군사학교는 뉴욕주 코널 온 허드슨에 위치한 남녀공학 기숙제 중심의 사관학교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합니다. 2025년 기준 학비와 기숙사비는 연간 약 56,000달러 정도입니다. 뉴욕 군사학교는 오랜 역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군사학교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학생 수 급감, 시설 노후, 재정 위기 등으로 위상과 역량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왜 자녀를 군사학교로 보낼까요? 규율과 책임감 교육, 리더십과 성취 지향 훈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특히 문제 행동, 즉 무단 결석, 성적 저하, 태도 불량 등을 보이는 학생을 교정하기 위한 선택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부모는 후자의 이유로 뉴욕 군사학교에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군사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약 5%에서 20% 전후의 학생이 웨스트포인트나 해군사관학교 같은 미국 내 사관학교에 진학합니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미국 군사학교의 학비가 다른 기숙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학은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1964년 그는 포덤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이 예수의 대학에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포덤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기준 2025년 미국 내 종합대학 랭킹 약 68위로 상위권 대학에 속하며 뉴욕시에 위치한 특성상 비즈니스 스쿨과 법학대학원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 없이 다닌다면 연간 약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포덤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뉴욕에 있어 가족과 사업에서 멀어지지 않는 점. 둘째, 예수의 전통의 규율과 엄격함이 부모가 원한 안정적인 환경과 맞았다는 점. 셋째,
장기적인 목표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편입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많았죠.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트럼프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교육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처음 포덤 대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합니다. 1966년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은 비즈니스 학부로 독보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합대학으로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 비해 선호도 면에서 약간 뒤졌습니다. 하지만 와튼의 학부 프로그램은 금융, 부동산,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으며 트럼프의 부동산 가문 배경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와튼 스쿨 편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1966년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 학부 입학은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했으며 특히 트럼프와 같은 편입생의 합격률은 훨씬 더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현재 이 대학 편입 입학률 약 4에서 5%와 비교하면 잘 상상되지 않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세계 최고의 학부 비즈니스 스쿨로 여겨지기보다는 실용적 경영학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아이비리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와튼이 덜 학문적인 경영학 코스라는 인식도 존재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편입 자격 심사 시 당시 입학처에 근무하던 트럼프 형의 친구와의 인터뷰와 트럼프 부친의 영향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조카가 제기한 트럼프 친구의 대학 수능 시험인 SAT 대리 의혹도 있지만 의혹만 있을 뿐 가부간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로 특히 와튼 비즈니스 스쿨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명문 비즈니스 스쿨이자 기업가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와튼 스쿨은 1881년 미국 내 최초로 설립된 비즈니스 스쿨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하며 장학금 및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다면 학비 및 생활비는 연간 1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여담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MIT 등과 달리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많은 다른 명문 대학에서는 학부 과정으로 경영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부에서는 경제학, 통계학, 수학, 사회학 등 보다 순수한 기초 학문을 응용학문인 경영학은 대학원에서 배워야 할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트럼프는 와튼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열공형 학생과는 달랐고 활발한 토론형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조용했다.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훗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와튼의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였다. 누가 맞을까요? 사실 그는 강의실보다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주말마다 뉴욕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도왔습니다. 동창들은 말합니다. 트럼프는 캠퍼스에 잘 없었다. 그는 이론보다 현장 경험을 더 중시했고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와튼은 학업보다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훗날 그가 정치에 도전할 때까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당시의 일화로 겉보기엔 조용하고 수줍은 학생 같았지만 트럼프는 캠퍼스에서조차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지하 주차장만 제대로 리노베이션하면 시세 2배는 간다. 그가 캠퍼스를 걸을 때면 친구들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도널드는 산책이 아니라 감정 평가 중이야. 어느 날 수업 중 한 교수가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을 예로 들며 수익률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트럼프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중 2채는 제 아버지가 소유한 곳이에요. 설명하신 임대 수익률은 실제보다 낮습니다. 저희는 공실률을 더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순간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내용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미 실전 시장에서 자란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실제 감각이 뛰어난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와튼의 이론적 지식을 현장 데이터로 검증해오는 보기 드문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버드, 스탠퍼드 등과 비교하며 와튼은 가장 어려운 학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968년 트럼프는 와튼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적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선거 기간, 언론이 성적 공개를 요구하자 트럼프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성적보다 중요한 건 그가 와튼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였으니까요. 뉴욕 군사학교가 트럼프에게 규율을, 와튼 스쿨이 그에게 비즈니스 감각과 네트워크를 주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의 경험은 그가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고 훗날 2번에 걸쳐 백악관에 입성하는 발판이 되었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사업가로 활동 중이던 트럼프는 MBC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대중적 유명세를 탔습니다. 매주 미션 탈락자에게 "너는 해고야, You are fired" 라는 대사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는 트럼프의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고 비즈니스 전문가 이미지를 강화하며 정치 진출의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만큼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인물도 드물죠. 그의 삶은 규율과 반항, 성공과 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의 죽음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만 그는 술, 담배, 커피도 하지 않는 금욕적인 삶을 살며 하루 4시간만 자고 일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지만 오직 골프만 즐기죠. 그의 골프 실력은 핸디캡 2에서 4 수준에 뛰어난 아마추어지만 알까기, 공 바꿔치기, 낮은 스코어 주장 등 비매너로 종종 동반자나 언론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논쟁을 만들고 위협하고 타협하고 합의한 내용의 빈틈을 찾아 이를 뒤집으며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하죠. 그의 유년기부터 성장 과정을 보면 교육이 사람의 스킬이나 능력을 키워줄 수는 있어도 본성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듯합니다.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관세, 무역전쟁, 미국 우선주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타코,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 게임이론, 가짜뉴스, 엄포 등입니다. 그리고 문학 속 인물로는 이문열 작가의 나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가 떠오릅니다. 이 엄석대를 잠재울 김 선생님은 누가 될까요? 드라마 카지노에서 언급되어 더 잘 알려진 고사성어, 화무시 비롱, 권불 10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트럼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미래는 미국 국민과 세계가 함께 써갈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인물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